어떤 말은 파혼의 이유가 되어 62세 김순자, 그녀는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 지은이 물었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순자는 대답했죠. 응, 먹었어.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엄마한테 무례했어. 뭐가? 엄마 약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그게 무례한 거야.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왜 무례해? 엄마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 무례한 거야. 민수는 화가 나 있었죠. 순자는 당황했어요. 민수야, 그건 엄마, 나 지은이랑 파혼할 거야. 순자는 충격받았어요. 파혼? 그 정도로? 응, 엄마한테 무례한 사람이랑 못 살아. 민수는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파혼했어요. 지은은 울며 물었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례했잖아. 약 드셨냐고 물은 게요? 그게 무례해요? 그래, 무례해. 민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지은의 부모님이 신혼집에 2억을 보탰거든요. 우리 돈은요? 지은 아버지가 물었어요. 돌려드릴게요. 민수는 대답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집계약에 들어갔거든요. 62세 김순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김순자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죠.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순자는 집안일을 했고요. 아들 민수는 외아들이었어요. 순자의 전부였죠. 어릴 때부터 민수를 끔찍이 아꼈어요. 민수야, 밥 먹어. 민수야, 옷 따뜻하게 입어. 민수야, 조심해. 매일 그렇게 돌봤죠. 민수는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37세가 됐죠. 순자는 걱정했어요. 민수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중에요, 엄마. 민수는 늘 미뤘어요. 순자는 불안했죠. 이러다 늙겠네. 1년 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지은이야. 지은이었어요. 34세,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죠. 교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순자는 마음에 들었죠. 어서 와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지은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죠. 순자는 좋았어요. 민수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6개월 후 민수와 지은은 약혼했어요. 결혼 날짜도 잡았죠. 1년 후였어요. 순자는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지은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양가 상견례였죠. 지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돈, 신혼집 마련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자의 남편이 대답했죠. 저희가 5억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2억 보태겠습니다. 총 7억이면 괜찮은 집 구할 수 있겠네요. 지은 아버지는 흔쾌히 말했어요. 순자는 고마웠죠. 감사합니다. 몇 달 후 집을 구했어요. 분당 아파트였죠. 7억 2천만 원이었어요. 계약금 7천만 원을 넣었어요. 양측이 비율대로 냈죠. 민수 측이 5천만 원, 지은 측이 2천만 원. 잔금은 3개월 후였어요. 순자는 지은과 자주 만났어요. 시장도 같이 가고 식사도 함께 했죠. 지은은 착했어요. 순자를 잘 따랐거든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편하세요? 항상 챙겨줬죠. 순자는 만족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하지만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는 혈압약을 먹고 있었어요.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지은이 방문했어요. 순자가 약을 먹는 모습을 봤죠. 어머님, 약 드셨어요? 지은이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했죠. 응, 먹었어.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혈압약이야. 나이 들면 다들 먹어. 아, 그렇군요. 건강하세요. 지은은 걱정하는 듯 말했어요. 순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집에 돌아왔죠. 표정이 안 좋았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물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엄마한테 무례했어. 뭐가? 엄마 약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민수는 화가 나 있었어요. 순자는 당황했죠. 그게 왜 무례해? 엄마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 무례한 거야. 민수야, 그냥 걱정해서 물어본 거 아닐까? 아니야, 엄마. 그건 무례한 거야. 엄마를 약한 사람으로 보는 거라고. 민수는 단호했어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례한가? 다음 날 민수는 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우리 만나자. 왜?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 있어.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진지했죠. 지은아, 어제 우리 엄마한테 약 먹었냐고 물어봤지? 응, 그랬는데? 그거 무례한 거야. 지은은 놀랐어요. 무례? 왜? 엄마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암시하잖아. 아니야, 오빠. 나는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그래도 무례해. 엄마가 상처받으실 수 있어. 민수는 화가 나 있었어요. 지은은 당황했죠. 오빠, 나 정말 그런 의도 없었어. 그냥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지은은 사과했어요. 민수는 차갑게 말했죠. 생각 좀 해봐야겠어. 뭘? 우리 결혼 말이야. 지은은 충격받았어요. 오빠, 그 정도로? 응, 엄마한테 무례한 사람이랑 못 살아. 민수는 일어났어요. 지은은 울었죠. 오빠, 제발. 하지만 민수는 가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지은은 불안했어요. 결혼식이 8개월 남았거든요. 지은은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실례를 했다고 들었어요. 실례? 약 드셨냐고 물어본 거요. 민수 오빠가 무례하다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나는 괜찮았어. 내가 걱정해 준 거 알아.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민수가 화났구나. 네. 저한테 결혼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순자는 놀랐어요. 뭐? 파혼할 것 같아요, 어머님. 지은은 울먹였어요. 순자는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네, 엄마. 지은이한테 파혼하려고? 네, 엄마한테 무례했으니까요. 민수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도 나는 안 괜찮아요. 민수는 고집이 셌어요. 민수야, 지은이는 좋은 애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자꾸 지은이 편을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를 무시한 사람인데도요? 민수는 화가 났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죠. 2주 후 민수는 정말로 파혼을 통보했어요. 지은은 울며 순자에게 전화했죠. 어머님, 민수 오빠가 파혼했어요. 그랬구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정말 어머님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지은은 울었어요. 순자도 가슴이 아팠죠. 미안하다, 지은아. 우리 민수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어머님, 신혼집 계약금은 어떡하죠? 지은이 물었어요. 계약금? 네, 저희 부모님이 2억 보태셨는데 계약금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저희 돈이에요. 잔금 6억 5천 중에도 1억 8천이 저희 돈이고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건 돌려줘야겠지? 하지만 계약금 2천만 원은 집주인한테 갔으니 못 돌려받잖아요. 지은은 맞는 말을 했어요. 순자는 난처했죠. 며칠 후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사돈, 저 지은 아버지입니다. 네, 파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미안했어요. 저희가 보탠 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금 2천만 원은 날아갔고 잔금 1억 8천은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지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민수한테 얘기해 볼게요. 민수 씨 때문에 파혼한 건데 저희 돈은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 방법을 찾아볼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에게 말했죠. 민수야, 지은이네 2억 어떡하니? 몰라요. 내가 파혼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계약금 2천만 원이랑 잔금에 들어갈 1억 8천만 원. 왜요? 지은이가 잘못했는데. 민수야. 순자가 소리쳤어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 약 먹었냐고 물은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한테 무례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야. 나는 괜찮았어. 순자는 화가 났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죠. 며칠 후 순자는 지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요. 2억 돌려주세요. 계약금 2천은 이미 집주인한테 갔는데 그럼 1억 8천이라도 주시든가 아니면 집 계약 취소하시든가요. 지은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순자는 난처했어요. 집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7천만 원 전체가 날아가요. 그중 2천만 원은 지은이네 돈이었지만 5천만 원은 민수 측 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민수 잘못이니까 민수가 2억 물어줘야지. 민수가 그럴까? 안 그러면 우리가 물어줘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앉아봐. 왜요? 그 지은이네 2억 내가 돌려줘. 싫어요. 민수야, 내가 파혼했잖아. 지은이가 잘못했는데 왜 제가 돈을 물어줘요? 민수는 버텼어요. 민수야, 그럼 우리가 물어줘야 해. 우리한테 2억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민수는 소리쳤죠. 내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파혼한 거잖아. 아버지도 소리쳤어요. 저는 엄마를 지킨 거예요. 무슨 지켜? 엄마는 괜찮았어. 두 사람은 싸웠어요. 순자는 중간에서 힘들었죠. 결국 결론을 못 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집잔금 날짜가 다가왔죠. 2개월 남았어요. 지은 아버지가 다시 전화했어요. 사돈, 2억 언제 돌려주십니까? 죄송합니다. 민수 씨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예요. 2억. 알겠습니다. 방법 찾아볼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고민했죠. 2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예금을 확인했어요. 1억 5천만 원이 있었죠.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순자는 결심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요. 순자는 은행에 갔어요.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요. 이자가 연 6%입니다. 상담원이 말했어요.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해요? 원리금 45만 원 정도요. 순자는 고민했어요. 45만 원. 부담이 크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출을 받았죠. 5천만 원. 예금 1억 5천과 합쳐서 2억이 됐어요. 지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사돈, 2억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언제 주실 겁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났어요. 순자는 수표를 건넸죠. 2억. 지은 아버지는 수표를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사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수 씨는 결혼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은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약 먹었냐고 물어본 게 무례하다는 사람이에요.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파혼하고도 돈 한 푼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은 아버지는 일어났어요. 우리 지은이가 피해봤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알아서요. 그는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에게 말했죠. 민수야, 2억 돌려줬어. 엄마가요? 응, 대출 받아서. 왜 엄마가 그래요? 제 잘못 아닌데. 민수야.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지은 아버지 말이 맞아. 내가 이러면 결혼 못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를 지킨 거예요. 민수는 여전히 고집이 셌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수연이었죠. 32세 회사원이었어요. 석 달 만에 순자에게 소개했어요. 엄마, 수연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은 밝게 인사했어요. 순자는 조심스러웠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식사를 함께 했어요. 순자는 혈압약을 먹었죠. 수연이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행이다. 순자는 생각했죠. 식사 후 수연이 설거지를 도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손님인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연은 열심히 했어요. 순자는 고마웠죠. 하지만 민수가 불렀어요. 엄마, 잠깐 나와봐. 왜? 수연이가 설거지하는데 엄마가 안 말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아니, 수연이가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래도 엄마가 말려야지. 수연이 기분 나빴을 거야. 민수는 화가 났어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죠. 이게 무슨... 다음 날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수연이랑 헤어졌어. 왜? 엄마가 수연이한테 설거지 시켰잖아. 내가 언제? 수연이가 기분 나빴대. 나도 헤어지기로 했어.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순자는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수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야. 뭐가? 너무 예민해. 사소한 것도 다 무례하다고 해. 그러게. 이러다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 순자는 걱정했어요. 남편이 말했죠. 민수를 상담센터에 데려가 보자. 상담센터? 성격 상담 같은 거. 너무 극단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 말했죠. 민수야,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무슨 상담? 성격 상담이야. 내가 요즘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저 안 극단적이에요. 민수는 화를 냈어요. 남들이 엄마한테 무례하게 구는데 제가 지키는 거예요. 민수야, 지은이는 무례하지 않았어. 나를 걱정한 거야. 엄마는 왜 자꾸 남편을 들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죠.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또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세 번째였죠. 이번엔 혜진이었어요. 30세 간호사였어요. 순자는 조심스러웠어요. 혜진과 만날 때마다 긴장했죠.
내가 뭘 하면 민수가 무례하다고 할까? 약도 몰래 먹었어요. 혜진이 볼까봐요. 말도 조심했죠. 혹시나 민수가 뭐라고 할까봐요. 하지만 3개월 후였어요. 민수가 또 헤어졌어요. 엄마가 혜진이한테 말을 안 걸었어. 내가 조심한 거야. 그게 더 무례한 거야. 혜진이가 무시당한 기분 들었대. 순자는 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면 무례하다고 하고, 조심하면 무시한다고 하고. 순자는 지쳤어요. 남편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 성격이 너무 극단적인 거야. 뭐가요? 엄마는 잘못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해. 아버지도 엄마 편이세요? 편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 성격 특성이 너무 강해.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저는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민수는 소리쳤죠. 아무도 엄마를 공격하지 않았어. 내가 혼자 과하게 반응하는 거야.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이 닫혔죠.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야. 민수 성격이 너무 극단적인 거야. 우리가 너무 보호한 걸까? 그럴 수도 있지.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어요. 6개월 후 민수는 41세가 됐어요. 여전히 혼자였죠. 더 이상 여자친구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걱정했어요. 민수가 평생 혼자 살면 어떡하지? 어느 날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민수에게 편지를 썼죠.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는 엄마를 너무 지키려고 해. 고마워. 하지만 민수야, 세상 사람들이 다 무례한 건 아니야. 지은이도, 수연이도, 혜진이도 다 좋은 애들이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엄마는 괜찮아. 누가 나한테 약 먹었냐고 물어봐도 설거지를 하게 해도 괜찮아. 그게 무례한 게 아니야. 민수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강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었어요. 눈물을 흘렸죠. 며칠 후 민수가 순자에게 왔어요. 엄마, 왜 제가 너무 과한 걸까요? 민수는 조용히 물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안았어요. 민수야, 너는 엄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잘못은 아니야. 다만 너무 극단적인 거지. 이제부터는 조금만 덜 예민하게 반응해봐. 엄마는 괜찮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2년이 더 지났어요. 민수는 43세가 됐죠. 혼자였어요. 순자는 66세가 됐어요. 대출 이자를 계속 갚고 있었죠. 2억 때문에요. 어느 날 순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민수를 너무 감싸줬나? 이게 사랑이었나 아니면 잘못 키운 건가? 답은 없었어요. 66세 김순자의 이야기는 2억의 대가와 함께 과잉 보호의 결과를 보여주며 씁쓸한 여운을 남긴 채 천천히 끝나갔어요.